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던 양양 낙산해변에서 고층 건물을 짓는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되는 이상 징후에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으로 시작된 금융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내년 1월까지 예산을 세워 빚을 갚겠다고 밝혔지만 무너진 신용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무줄 근무에 시달리는 초등 돌봄 전담사와 각종 질병에 노출된 급식실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주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으로 운행에 차질을 겪었던 고속버스 운행이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에 최종 합의가 도출되면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막대한 빚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기업 회생 절차라고 합니다. 사주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지만 채권자들은 썩 달갑지는 않겠죠. 지난달 강원도가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가 채권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기업보험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회사채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건데요.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 발표 한 달 만에 보증 채무 상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신용,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한 중도개발공사. 이 회사에 2천억 원의 빚 보증을 선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내놨습니다. 당장 빚을 갚는 대신 회생 절차를 거쳐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건데 2,050억 원의 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회생 절차 계획만 발표된 채 구체적인 채무 이행 계획이 나오지 않자 강원도가 지급 보증 의무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 겁니다. 단순히 강원도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까지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이게 여타 채권 시장까지 파급효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결국 채권 시장에 대한 신용도가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금리가 치솟았고 올해 3분기 회사채 수요 예측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3조 5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시장 크기가 절반 가까이 쪼그라든 건데 사실상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시장 반응에 결국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발표 한 달여 만에 예산 집행을 통한 채무 상환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보증 채무 이행을 위한 지급금 2,050억 원을 전액 도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으로 빚을 갚은 뒤 중도개발공사 자산을 매각해 이를 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늦어도 2023년 1월 29일까지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보증 채무 이행을 위한 지급금의 예산안 편성을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빠른 시기에 빚을 갚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채권 시장의 신용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정부도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 위한 자금 공급에 나섰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꺼뜨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24일부터 1조 6천억 원의 가용 재원으로 기업 어음과 회사채 등의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생 신청은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김남우 아나운서. 네.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네, 일단 뭐 당연히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네. 또 선생님들 말고도 저희 급식 챙겨주셨던 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안전이나 경비 업무 담당해 주셨던 분들도 다 네. 떠오르네요. 최근에 도정 질문에서 이제 이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그 배경,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 겨울이 다가올수록 A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방학 기간에는 돌봄 교실 운영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방학 기간인 한 달 중 2주만 하루 3시간씩 돌봄 교실을 축소 운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방학 중에는 비근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도 운영이 안 되면 급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생활하는데 좀 힘들죠. 이렇게 뭐 카드도 매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힘들죠.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2주 동안만 일할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데다가 겸직 불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하려면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 정치권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최소 생활이 가능한 기본급을 지급할 시 예산이 240억 들어간다 그러셨죠? 네. 교육감님 4조 8,016억 본 예산과 거기에 이번 추경에 8,146억이 늘어났는데 이분들 방중 근로자 전환 중 예산 240억이 없습니까? 신경호 교육감은 우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그분들을 방학 중에도 고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대답은 나왔지만 실제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방중 비근무로 운영되는 돌봄 전담사는 강원, 충남, 전북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역은 다 방중 근무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강원도만 초등 돌봄 전담사를 이렇게 홀대하네요. 교육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 실제 대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통합 운영이 최종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지난 2월 동부고속에서 터미널 부지 매각 이후 고속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지만 최근 시의 중재로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원주시가 밝혔습니다. 통합 운영 시기는 12월 초로 계획 중이며 승차 홈 배치와 승차권 발권에 대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세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정체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아직 증가세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7차 재유행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겨울 재유행의 경우 정점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 명대 밑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재유행과 비교해 수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는 이른바 2가 백신 접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전체 인구 중 확진 이력자가 늘어나면서 앞선 유행 때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과 실내 마스크 쓰기 같은 방역 수칙 잊지 마시고 백신 접종도 빼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난 8월 양양 낙산 해변에서 이른바 땅 꺼짐 현상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죠. 대형 공사 현장의 지하 터파기 작업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네, 하지만 낙산해변 사고 현장 주변에선 30층 내외의 고층 건물 13곳이 현재 공사에 들어갔거나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계속되는 이 이상 징후에 땅 꺼짐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 건지 최성식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마치 큰 지진이 난 듯 건물 내부가 흔들리더니 천정부터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물건이 쌓여있던 진열대는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확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시우 편의점이 주저앉는 거예요. 갑자기 내려앉는 거예요. 지난 8월 양양 낙산해변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는 바로 옆 공사 현장의 터파기 작업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이고 이렇게 사질토 퇴적층이 발달한 구역에서는 지하에 다양한 매설물이 있을 때 그 매설물 또는 공동을 충분히 조사한 이후에 우리가 집안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다시 지하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달 전 집안 치마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곳 주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100여 미터 정도를 걸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짓는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양 낙산해변 일대 건축 허가 현황을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로 불리는 대형 숙박업소 8곳이 공사에 들어갔거나 착공 예정이고 허가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것도 5건이나 됩니다. 건물이 무너진 사고 현장 500m 반경 내에 모두 위치해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사고 현장과의 거리가 200m에 불과합니다. 신축 중인 건물 중 7곳은 지하 6층에서 7층까지 내려가는데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43층에 달합니다. 또 다른 고층 건물 공사가 시작된 현장. 대형 중장비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바로 옆 건물 담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급한 대로 흙더미를 덮었는데 땅 밑에서는 쉴 새 없이 지하수가 솟아나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말 그대로 땅 꺼짐 공포감을 호소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지금 건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걱정이에요. 옆에서 공사하고 있으면은 포크레인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건물이 막 울려요.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 건물에 뭐 지진 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기반함에 고여 있는 지하수가 건물 터파기 작업 등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주위로 일정 압력이 가해지면 집안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땅 꺼짐 현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하 20m 이상을 굴착할 때 지금도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조사 대상은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집안 침하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건설의 계획이 다수에 걸쳐서 다지역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건물 건립에 따른 구역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우리가 맵을 수립을 해서 사전 조사가 충분히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양군 의회도 이례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낙산 대형 건축 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 사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꾸려갈 것인데요. 어떤 거를 더 요구를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안전 또 불안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초점으로 맞춰가려고 합니다. 잇따르는 땅 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에 착수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네, 국토부가 양양 낙산해변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가을 들어서 강원 산지에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24일 중청 대피소 일대 최저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떨어졌고 눈은 12cm가량 쌓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설악산 대청봉으로 오르는 주요 탐방로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대륙 고기압이 북쪽에서 남하하고 동풍이 불어오면서 해발 1000m 이상 강원 산지에 눈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25일 새벽까지 2에서 7cm가량 눈이 내리고 영동 지역에는 10에서 5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릉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현재 3,921만 원에서 4,097만 원으로 4.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의원 의정비 중 월정 수당은 기존 2,601만 원보다 6.77% 오른 2,777만 원으로 의결했고 직무활동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1,320만 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했습니다. 강릉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과를 반영해 최종의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